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치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스레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파이썬 스레드에서 컨디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오늘의 컨디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컨디션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조건,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기다리는 것. 네, 그 명분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통 조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레드 2와 3이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 조건이 만족이 돼가지고 누군가 이제 너 지금부터 실행해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파이썬 스레드에서 컨디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컨디션 객체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컨디션 클래스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스레드 1과 2, 3을 만들기 전에 컨디션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컨디션 객체는 스레딩 모듈에 컨디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초기화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각각 스레드 함수에 대해서 컨디션 객체를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스레드 함수도 이걸 받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또 실행이 돼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컨디션 클래스가 초기 인자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여러분 스레딩 모듈에 있는 컨디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초기화 인자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컨디션 클래스는 자기 하위에 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락이 기본적으로는 r락이 사용이 되고요. r락은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r락이라는 소리지 락 객체를 제공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컨디션 객체는 초기 값에 무조건 제공받는다. 디폴트라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스레드 1과 2와 3이 각각 컨디션 객체 제공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락 객체에 대해서 잠금을 획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선 잠금을 획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금을 획득했으면 당연히 잠금도 풀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잠금도 풀어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스레드 1과 2와 3이 실행하는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잠금을 걸고 해제해 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스레드 2와 3이 먼저 실행되고 스레드 1이 이제 그 다음 실행되도록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생산 소비 패턴에서 비슷하게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레드 2와 3은 대기 타고 있다가 스레드 1이 그제서야 야 스레드 2와 3 너 지금부터 일해.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잠금을 했으니까 당연히 2와 3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레드 컨디션 객체에 네, 웨이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 웨이트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게 되면 스레드 2와 3은 실행된 다음에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고 누군가 스레드 2와 3한테 지금부터 일을 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계속 잠자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이제 깨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네, 스레드 1에서 스레드 2와 3을 잠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깨워줘야 합니다. 자, 그걸 깨워주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주고 바로 깨워줍니다. 자, 어떻게 노티피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줌으로써 잠자고 있는 그러니까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 2와 3 중 하나를 깨워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스레드 1이 실행되고 바로 이어서
스레드 2인지 3인지 몰라도 하나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실행이 되고 나서 다른 하나도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되고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스레드 2와 3은 각각 그 두 개의 스레드가 동일한 함수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티피는 한 개의 스레드만 깨우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종료하려면 강제로 이렇게 종료시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레드 2와 3을 모두 깨워주겠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티피 메서드를 호출할 때 깨울 스레드의 숫자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1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죽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2를 던져주게 되면 동시에 스레드 2와 3이 모두 깨워지게 되죠. 만약에 스레드 2와 3뿐만 아니라 뭐 4, 5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나머지 두 개는 깨워지지 않고 계속 프로세스가 종료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티피 메서드는 그 깨워줄 스레드의 숫자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깨워줄 스레드 숫자를 지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대기 타고 있는 모든 스레드를 동시에 깨우고 싶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라면 노티피 메서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노티피 all이라고 하는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다리는 스레드가 몇 개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스레드를 다 깨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스레드가 동시에 깨어나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파이썬의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그 뒤에서 아마 이벤트 객체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스레드에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복잡한 내용은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컨디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특성상 웨이트를 할 때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뭐 if 형태처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차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마포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